자,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외도하는 남편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치료의 시기인데 대부분들은 남편을 치료하기를 원해요. 남편 치료를 제1 우선순위는 아내들이 남편이 외도한다 그러면 아내들이 제일 우선순위를 갖는 게 남편 치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냐면 이 남편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료가 안 되면 말짱 지금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이 치료되는 것을 제1 우선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남편이 치료되면 본인이 치료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 분명히 외도를 멈추고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치료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 그래서 이게 본인 치료는 남편이 해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엇을 갖냐면 남편 치료를 굉장히 원합니다. 왜? 잘못은 네가 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잘못은 남편이 했으니까 잘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치료를 해서 본인을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착각 속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신청을 할 때 대부분들이 뭐냐면 남편 치료를 가장 우선순위로 갑니다. 이 생각을 딱 갖는 순간 치료가 안 됩니다. 남편도 치료 안 되고 본인도 치료가 안 돼요. 이거 생각에 들어가게 되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영상 아무리 들여다보고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둘 다 치료 안 됩니다. 치료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남편 치료도 안 되고 아내 치료도 안 돼요. 결국은 끝은 어디입니까? 이 생각으로 들어가면 끝은 이혼으로 끝납니다. 아니면 참고 살던가. 남편은 계속 외도하고 그리고 아내는 끄끄거리면서 끝까지 참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혼하고 시기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거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남편이 치료해서 잘못은 네가 했으니까 남편이 치료해서 나를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부터 수수는 어디로 갑니까? 이 수수는 치료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행동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못하게 되면서 남편도 아내도 치료가 안 되게 되니까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하든가 참고 살든가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향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향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에서 노력을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합니다. 역술인도 만나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짜로 하는 상담실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 영상이 좀 많습니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영상 보면서 또 이렇게도 해보고 웃는 얘기 딱 나오면 웃어줘 보기도 하고 누가 웃어주래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영상 보세요. 웃어주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필요한 것만 들어요. 왜? 아프니까. 어떻게든 남편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웃어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해. 그러면 해결되던가요? 안 돼요. 외도하면서 좋아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영상 보면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 또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아내들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발버둥 막 칩니다.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디로 갑니까? 이혼으로 갈래? 아니면 내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참고 살래? 이 방향으로 가는 수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은 무슨 노력일까요? 남편 치료를 목표로 가는 이 노력은 바로 이혼 아니면 참고 사는 노력이에요. 그 길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원래 그러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혼 아니면 참고 사는 쪽으로 더 빨리 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혼하는 게 10년 정도 후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참고 끄끄거리면서 죽는 날까지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노력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10이라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이게 이혼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5년 이내에 이혼하게 되고 왜 줄어든 거예요? 이혼을 더 빨리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 사는데 그 참고 사는 강도가 훨씬 강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10이 아니라 한 50만큼 노력을 했어. 50만큼 일상에 한 50%를 투자해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혼 속도가 3년으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즉 2, 3년 후에는 난 다 했어. 이제 안 해. 그리고 나가 떨어지죠. 왜? 이거 백날 노력해봐야 둘 다 치료 안 되거든요. 답이 안 나오는 곳을 향해서 노력을 하는 건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빨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남편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치료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이 순간. 왜?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죠.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외도를 알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의심이 들게 되면은 대부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아닐 거야. 그런데 아닐 거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왜? 혹시나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확인이 되지 않는 순간까지는 불안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확인을 하면 여지없이 99%는 뭡니까? 외도가 발견이 됩니다. 자,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 그 전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의심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이상한 느낌이 딱 들어오게 돼서 아닐 거야. 그렇지만 이런 의심이 되는 상황이 딱 발생되게 되면은 일단은 본인한테 외도의 트라우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면은 외도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계속 의심을 합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때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의부증이라고 해요. 요때는 의부증이 맞아요. 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럴 거야. 혹시나.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요때는 의부증이 맞습니다. 근데 딱 발견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의부증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때는 트라우마가 만들어집니다. 트라우마예요. 스트레스 상처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발견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남편 외도가 딱 발견되면은 제1 우선순위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남편 치료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편 보고 돌아와라. 자, 돌아와라. 분노하고 당연히 해야죠. 분노하는데 여러분들이 참는다고 참아지던가요? 분노할 때는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왜? 분노를 참을 정도의 능력이면 굉장한 어감력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들 뭐를 합니까? 분노가 올라오지만 꾹 눌러 참는 건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나 아이들 때문에 뭐 때문에 이혼당할까봐 뭐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꾹 눌러놓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하던가 아니면 참던가. 이거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분노를 하는 것도 왜 합니까? 결국은 남편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참던가 분노를 하던가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남편을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다가 한번 우고하고 올라오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때 남편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때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막 분노하다 보니까 진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이때 뭐를 합니까? 주로 돌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인 분노를 합니다. 본격적인 분노를 해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돌아온 사람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돌아왔어? 그리고 잘못했대. 그러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잘 살자. 그래서 잘 살아지나요? 그게 안 돼요. 돌아왔어요. 본격적인 분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 그렇게 해서 뭐를 합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요거를 용서해 준다 그래요. 용서해 줘요.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던가 아니면 본격적으로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분노를 하든가 넘어가든가 두 개가 다 똑같은 맥락이 뭐냐면 바로 남편이에요. 이놈이 정신 차렸구나. 그러니까 괜찮네.
그래서 넘어가는 거는 정신 차렸구나 생각하는 거고, 돌아왔지만 요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 과거 상처들이. 그러면 분노를 합니다. 왜? 네 정신 차리고 빨리 나 치료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두 가지는 어떤 결과를 양산합니까? 결국은 이혼으로 가고 그 다음에 참고 살던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결과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 맥락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남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들이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왔어. 잘못했다고 빌고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합니다. 집에서 무엇이든. 그때 뭐를 해야 돼요? 제1 우선순위는 돌아왔어요. 고마워해야 됩니다. 일단은 고맙다. 미쳤죠? 잘못은 지가 있는데 왜 내가 고맙다 그래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즉 치료의 수순이에요. 고맙다. 왜?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것만으로도 일단은 고마워. 그렇다고 치료된 건 아니에요. 고맙다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남편이 치료된 상태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편 치료 수순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하자, 여기서 치료하자는 말 하면 이 사람 치료 잘 안 합니다. 뭐를 합니까? 그 다음이 고맙다고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빨리 나부터 치료해야 돼요. 나부터 치료를 해야 돼요. 어차피 남편이 돌아왔더라도 나 치료 안 됩니다. 남편은 치료 능력이 없어요. 미안한데 남편들은 설령 내가 깨달음에 오고 내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분노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1 우선은 뭐부터 해야 되냐? 아내 자기 자신이 치료부터 해야 됩니다. 이 치료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치료되는 과정이 남편이 고마우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봅니다. 아, 치료하는 거를 봐요. 이런 걸 보면서 남편에게 조금씩 어차피 돌아왔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들거든요. 요럴 때 남편에게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치료가 됩니다. 남편들은. 그런데 믿으면 안 돼요. 왜? 남자들은 돌아왔어. 근데 본인이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 물론 자기 자신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틀리질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아내를 위하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자신 치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대부분들이. 그러면은 자신 치료는 안 되고 일단은 아내부터 먼저 치료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내가 힘든 것보다는 아내가 힘든 거를 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은 치료가 더딥니다. 조금 늦어요. 그래서 아내를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다시 외도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만약에 치료가 되는 가운데서 남편이 다시 외도를 하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때 진짜 치료가 일어나요. 이때. 그래서 남편들은 대체적으로 아내가 치료되는 가운데서 처음에 이거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치료가 되는 것보다는 언제 치료가 많이 되냐면 아내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조금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자기 치료를 약간 등한시합니다. 왜? 아내가 편하니까 이제 다 됐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문제가 하나가 딱 발생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 아내가 이 사람에게 진행을 해 나가게 되면 바로 이 아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딱 갔을 때 비로소 아 이게 뭐가 나한테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느껴요. 그때서야. 여기서 돌아온 건 진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내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 돌아온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다시 또 아내가 정말 치료가 돼서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제 편하고 너무 좋아졌어요. 집이요. 부부관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뭘 합니까? 남편 자신이 있는데 다시 발생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때 느낍니다.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 라는 거를 느끼게 돼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때 이때 남편이 치료가 돼요. 그런데 이미 남편은 뭘 가지고 있어요? 치료법을 가지고 있죠. 남편은 이미 치료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남편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바로 돌아오는 기점에다 두고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는 남편이냐?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냐고요? 돌아와라? 아무리 분노하고 뭐를 하게 해도 남편이 돌아옵니까? 미쳤냐? 그러니까 적반하고 나가던가 자기 멋대로 그냥 계속 갑니다.
자기 멋대로 계속 가요.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요. 물론 패턴은 약간 틀려요. 패턴은 약간 틀리지만 지속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되든가, 멈추긴 멈췄는데 그냥 나는 그런 적 없다, 오리발 빡빡 내밀고 뭐 하고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 보고 계속 치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맥락이 똑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남편이 뭘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외도가 됐다 그러면은 트라우마가 만들어졌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치료라는 개념을 집어넣을 때는 심리장애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심리장애. 그럼 남편이 심리장애 있구나 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정을 되게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늘 생각을 할 때는 외도가 발생이 딱 되게 되면은 심리장애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상대가 심리장애다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을 해야만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심리장애인 사람들은 반대로 해석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 여러분들이 치료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료 죽는 날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도. 그러면 신나게 놀아라 그러면 뭐라? 신나게 놀아요. 왜? 그게 나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나게 왜 놀으라 그럽니까? 나쁜 거 알지만 그 사람 스트레스 편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결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웃어준다고 웃어주니까 기고만장해서 더해요. 여러분들 경험 많을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거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거에 웃고 있으니까 잘못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요. 잘못됐는데 올바르게 하라니까 올바른 대로 안 하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무조건 잘못된 길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심리장애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병에 들었다고 지금. 그래서 어떠한 것도 대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처를 하면 안 돼요. 절대 이럴 때는 대처를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고맙다라는 말이라도 해요. 고맙다는 말이라도. 그리고 내가 치료하고 내가 치료되는 과정을 남편과 함께 느끼면서, 그리고 순서대로 갑니다. 물론 당연히 남편 치료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때가 옵니다. 보통 통상 몇 개월에서 몇 년 사이 내에 다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치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대처를 하면 안 돼요. 고맙단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웃어도 안 돼요. 웃어주고 편하게 해주고. 여러분들 많이 하죠? 내가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 썼구나. 진짜 가사 일도 잘하고 정말 힘들지만 가사도 그동안 좀 약간 등한시한 것도 있었으니까 부부관계도 진짜 뭔가 어떻게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뭐 별걸 다 해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왜? 대처하는 거거든요.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소송하는 사람이 있고 뭐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이 남편에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대처법을 이제 많이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나 어떠한 대처법도 안 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심리장애 있는 사람들은 대처를 합니다. 심리장애야. 자, 이 사람을 향해서 좋네? 좋게 대처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리장애 사람 기고만장해집니다. 여긴 기고만장이 돼요. 왜?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땐 이건 잘못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뭡니까? 좋은 거죠. 잘못을 옹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됐구나. 기고만장해요. 자, 그런데 거꾸로 갑니다. 심리장애에게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소송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막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니까 심리장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좋은 거는 홀라다 받아들이는데 자기 자신이 볼 때. 그런데 나쁘다고 하니까 여기를 끊어버리려고 드는 거예요. 공격을 하게 되거나 끊거나 뭔가를 합니다. 그러면 다 한번 보죠. 좋다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아닌 거를 이 나쁘다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죠. 뭘 해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대처하는 순간 무조건 문제가 다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악화되는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이혼을 더 빠르게 하는 거나, 또는 안 그러면 내가 무조건 참고 살아야 돼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수순대로 가게 만드는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절대 대처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대처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됩니까? 대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치료 시기가 아니에요. 언제 치료가 돼야 되냐? 바로 나부터 회복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돌아왔을 때는 아내가 회복될 때 남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돼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는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나부터 먼저 회복을 합니다. 뭐와 관계없이 남편과는 관계없이 먼저 자기 자신부터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회복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남편은 계속 이러고 있겠죠.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내가 회복되는 동안에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이 다 돼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자, 회복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이만큼 회복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알립니다. 내가 이제 이만큼 회복됐다. 그러니까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해줄 것도 아니고 나쁘게 해주지도 않아요. 너 이거는 알겠는데 나 이만큼 회복됐거든? 어떻게? 라고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회복한 게 뭐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조치를 하겠죠. 돌아와서 조치를 하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선택을 줬더니만 그렇다고 여기서 돌아왔다 그래서 이게 다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수순만 좀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이렇게 되면 그때 이혼을 이제부터 고려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요때 이혼이라는 말을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여기에서 이혼 생각하고 또는 이 일련의 과정 자체에서 이혼을 생각하게 되면 수순은 무조건 이혼은 더 빨라져요. 무조건 기승전결이 다 이혼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혼 생각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혼을 이제 이때 생각을 하는 거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생각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선택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기회는 좀 더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이제 뭐를 만들어요? 이제 나를 만들어갑니다. 혼자 독립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독립체계라 해서 돈을 많이 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아이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내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체계를 어차피 여기서 심리가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 체계를 만들어갑니다. 여기서 대부분들은 심리적 독립체계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대부분.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상이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관련된 것도 이제는 독립체계를 여기서 서서히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면서 이혼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다시 또 이쪽으로 기회를 줬듯이 계속 지속할 건지를 판단합니다. 자, 이러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행복의 감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행복. 그런데 이 행복의 감정에는 혼자 이렇게 가게 돼서 행복의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가 행복의 감정이 탁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것조차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혼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이것도 딱히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래도 행복해요. 그때 뭐를 하냐면 남편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돼요. 바로 그때 행복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문이 닫힙니다. 그 완전하게 문이 닫히는 그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이혼하면 돼요. 두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이혼을 못합니까? 제1 우선이 아이들 때문에, 두 번째 경제적인 것 때문에, 세 번째 주위 시선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죠.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아이들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주위 시선이 주변 사람들이랑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리고 경제적인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벌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자,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기회가 또 남편에게 주어지게 되겠죠. 물론 남편이 어느 기회가 됐든 돌아와서 이렇게 수순대로 가면은 고맙고요. 여기에서 이쪽에서는 이 아내의 치료 쪽이 빠지게 되겠죠. 왜? 수순대로 흘러가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남편에게 언제 치료를 해야 되느냐, 남편을 치료하는 외도하는 남편이 치료되는 시기가 언제냐, 초반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순서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치료의 시기는 언제 결정이 되느냐, 본인에 의해서 결정돼요. 아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내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제 치료 시기인가요? 바로 여러분이 치료되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이 치료가 안 되면 남편의 치료 시기는 안 와요. 남편의 치료 시기는. 여러분들 자신이 치료하려고 드는 바로 우선순위를 자기 자신을 회복을 시켜놔야 그 회복된 아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치료 시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대처하려고 들고 치료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돌아오거나 이러면 이거는 더 힘들어져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유해도한 남편의 치료 시기는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아내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할 때 제1우선은 본인 자신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치료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 저는 있나요? 저도 없어요. 저는 남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남편은 남편 스스로가 치료를 해야 돼요. 다만 남편 스스로가 치료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남편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남편 스스로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내가 옵니다. 치료를 하러 옵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치료 안 됩니다. 상담실 100번 다녀도 치료 안 돼요. 상담사가 여러분들 치료 안 해준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치료하는 방법 저 치료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료를 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치료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방법만 알려주고 가이드라인에서 이끌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남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치료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 방법에 관련된 걸 그대로 알려주고 그거를 이끌어갈 때 제가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할지 몰라도 누가? 아내가 그거를 조용히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게 남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치료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아내가 치료되고 난 다음이 치료 시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치료되기 전에는 남편은 치료에 치자도 못 들어와요. 아, 그럼 지금 들어와서 깨닫고 정말 괜찮아졌다? 믿으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언제 재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들은 그때 치료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이 와서 정말 잘해요. 치료된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건 맞아요. 고마워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하나하나 수순대로 들어가서 남편 스스로가 자기를 깨닫게 하고 자기 스스로가 아, 이거는 내가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 비로소 치료를 하려고 드는데 치료 방법을 그때 찾기 시작하면 또 늦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내 자기 자신이 치료가 돼야 그래야 남편의 치료 시기가 당겨진다라는 거 그것만 참고를 해두고 남편 치료는 언제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치료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치료되지도 않았는데 남편 치료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치료 안 돼요? 어디로 가요? 이혼 아니면 참고 사는 쪽으로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그게 점점 당겨집니다.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내들이 치료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이 조금 지나가게 되면 이혼하고 싶어져요. 왜 이혼하고 싶어지는 줄 아세요? 본인은 치료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합니까? 남편은 근데 어느 천년에 치료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남편 치료 개념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순간 이혼하고 싶어져요. 자기는 치료된 줄 아나 봐요. 아니라니까요. 본인 자신, 선생님이 치료됐다는 확정 판정을 딱 내려주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자 이렇게 옵니다. 아직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러 옵니다. 그럼 이제 소송 제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게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치료 시기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서 이제 그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치료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남편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 시기는 여러분들 치료하고 난 다음이에요. 남편이 먼저 치료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치료되기 전에 남편이 치료되는 건 불가능 그 자체예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